안녕하세요. 어제 증시 쇼크가 왔습니다. 연준이 0.5% 금리 인상 해가지고 시장은 되게 좋았어요. 그 장 마감 직전 바닥 대비 4% 넘게 오르면서 어린이날 되게 해피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이유 없이 나스닥 지수가 5% 가까이 하락합니다. 보다시피 빅테크 주식들 보면 5% 넘게 하락하고 10% 넘게 하락하는 주식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오르는 주식 없이 거의 다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쇼크를 줬어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떨어졌는데 대체 왜 떨어진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동요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유가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어제 라이브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해 놓고 딱 들어맞는 이유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주 적합한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5% 하락할 만한 이유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음날 아침 뉴스를 봐도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락했다라는 결과들만 진열해 놨고요. 증시 급등과 급락으로 하루 차에 벌어지다 보니까 메인 뉴스 한 면에 증시가 급등했습니다라는 소식과 증시가 급락했습니다라는 소식이 같이 걸려있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번 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미국 증시는 크게 하락했는데 한국장은 그거에 비해서 소폭 하락으로 잘 방어했거든요.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장 하락 문제가 이 연준의 금리 인상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를 점쳐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금 차트가 세력들 설거지하는 차트잖아요. 전날 잔뜩 올리고 이제 개미들 따라 붙었을 때 물량 던지고 순식간에 하락시키는. 근데 시가총액 높은 미국 주식들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보는 거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졌던 월가가 투매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1시간 만에 굉장히 증시가 심하게 하락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9시 반을 기점으로 왜 갑자기 월가에서 투매를 했었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때 정리했던 이유들 중에서 금리와 연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레포 금리 0.8%로 올라간 것들도 아니냐라고 하는데 시기상으로 맞지도 않아요. 0.8%를 인상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기준금리를 0.5% 올렸으니까 당연히 레포 금리도 0.3에서 0.8로 가는 게 맞겠죠. 시장에 충격을 줄 요소들은 아닙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마이너스 5% 하락한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마이너스 5% 하락은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6월 11일에 5% 정도 하락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코로나 때 충격 이후로 지금 가장 큰 충격이 이번 밤에 온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런 이유들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레포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은행이 미국채를 이제 받고 연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들도 돈을 빌려줄 곳이 마땅한 데가 없으면 연준한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무위험 투자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은행은 불안한 시장에서 위험에다 투자하느니 이자가 쏠쏠한 연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더 낫다.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시스템인데 6월, 7월에 금리를 이제 0.5씩 더하니까 1%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레포 금리가 1.8% 수준이 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점점 빨리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해외 전문가 의견도 봤어요. 아침에 이야기들이 나와서 보니까 국립호주은행 경제학자 테일러 누젠트는 증시는 급등했지만 막상 호재가 없어서 그냥 뻘쭘해서 올라서 다시 내려온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은 해외 전문가들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이유를 알아내고 싶다 해서 제가 좀 더 찾아봤습니다. 우선은 어제 9시 반이 힌트였어요. 9시 반에 경제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증시, 채권, 코인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전날 파월의 발언을 보면은 미국 경제가 좋아서 금리를 올려도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어제 경제지표는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상과 다르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제 지표를 보시면요, 파월이 강하다고 말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10% 더 많이 나왔죠. 20만 이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몇 달 만입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하락했습니다. 비용은 크게 올라가서 고용 지표가 아주 엉망이었죠. 특히 노동 생산성 하락폭이 좀 컸는데 이 하락폭이 75년 만에 최대폭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고용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 다음 달에 금리를 또 0.5%, 그 다음 달에 0.5% 또 올리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실물 경제에는 3달 이상 텀이 생기는데 이렇게 5월, 6월, 7월 계속 빅스텝을 연속으로 밟아가면은 하반기에 고용, 소비, 경기 지표가 얼마나 망가질까, 이에 대한 두려움이 나온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파월의 말대로 정말 미국 경제가 좋고 금리를 올려도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감을 안 가질 텐데 파월의 말과 지금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떠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연준이 금리 인상하고 파월이 기자회견했던 시간이 새벽 3시 반이었고요. 고용지표가 엉망이라고 발표한 게 오후 9시 반입니다. 파월이 한 말이 18시간 만에 틀렸다라고 지표가 뜨니까 월가를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18시간 만에 지표가 틀리게 나왔다라는 거는 파월이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라고 판단했거나 연준조차도 고용이 나쁘게 나올지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A든 B든 큰 문제죠. 특히 미국 증시 보면요. 리더의 거짓말, 기업의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하죠. 코로나 이후 이렇게 하락한 게 2년 만이라는 걸 봤을 때 이거는 파월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월가가 투매 현상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파월이 하는 발언이라던가 금리 인상으로 제시하는 근거들이 신뢰를 잃었다라는 거죠. 다음 뭐 FOMC 연설이라던가 다음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시장이 믿질 않는 겁니다. 연준 의장의 말이 신뢰성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시장은 동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뢰라는 거는 말과 사실이 일치할 때 생기는 건데 말과 사실이 불일치하게 되면은 그 신뢰를 다시 쌓아나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파월의 말에 신뢰가 쌓이려면은 오늘 나오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있어요. 이게 예상보다 잘 나와야 되는데 별로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랑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도 못 잡고 물가도 못 잡는다라 보면 증시의 불안은 더 커질 거고 이후에 지표들이 파월의 말대로 정말 괜찮게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신뢰감을 얻으면서 증시가 다시 잘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표들에 맞게 6월달, 7월달에 연준이 적절한 금리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빅스텝을 2번 할 거라고 말한 거는 고용이 좋은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물가를 누르려고 할 때 하는 말인 거고 고용도 나쁘고 물가도 나쁜 상황에서는 스태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파월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한 다음에 얼마나 할 거냐. 아마도 파월의 폴 볼커로 빙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파월에 대한 신뢰도 잃었고 두려움은 더 커졌고 그래서 그저께 올랐던 것보다 어제 더 많이 하락한 게 이런 이유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제 이유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저도 제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